또 일어났네. 겨우 잠들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잖아. 만약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 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날 밤, 천 처음으로 깨지 않고 잤습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집안의 불은 오래전에 모두 꺼졌고 벽에 걸린 시계는 자정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부엌에서 냉장고가 작게 떨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겨우 잠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랫배에서 아주 미세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아프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주 약간 팽팽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느낌만으로도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켜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어 화장실로 향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신장이 약해진 걸까? 아니면 저녁에 물을 조금 많이 마셨나 보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화장실까지 가는 그 몇 걸음이 아니라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의 그 허탈함입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또다시 일어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이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밤마다 깨는 많은 경우가 실제로는 신장이 약해서도 방광이 망가져서도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하나의 오해 때문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저는 어떤 광고를 대신해 말하지도 않고 여러분께 무엇을 팔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오직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3번, 4번씩 일어나요. 낮에는 괜찮은데 누우면 꼭 그래요. 제가 통증이 있냐고 물으면 고개를 젓습니다. 따갑냐고 물어도 고개를 젓습니다. 소변이 많이 나오냐고 물으면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결과는 정상입니다. 신장도 정상이고 방광도 문제 없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박준식이라는 68세 남성 환자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는 얼굴에 피로가 그대로 드러난 채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2년 동안 매일 밤 최소 3번은 깬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4번도 깬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깨울까봐 참고 누워 있으려고 하지만 참을수록 아랫배가 더 불편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풀린 것처럼 힘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 잠은 잤는데 쉰 느낌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생활을 자세히 물어보니 몇 년 전부터 저녁 식사 후에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음식도 아주 싱겁게 먹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혹시라도 밤에 깰까봐 화장실을 여러 번 들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밤에 편히 잘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반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게 나온다는 공식은 실제 몸에서는 자주 맞지 않습니다. 저녁에 물을 지나치게 적게 마시면 혈액은 더 진해집니다. 몸은 이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 오히려 배출 신호를 더 강하게 보냅니다. 그 결과 방광은 더 예민해지고 아주 적은 양의 소변에도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이선영이라는 72세 여성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장이 이미 많이 약해졌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밤에 깰 때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마음속으로 혼자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다리가 붓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오후가 되면 발목이 조금 붓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시면 또 가야 하니까요. 나시면 바로 이 모순이 그녀의 몸을 오랫동안 불균형 상태에 놓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의 수분과 적절한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물은 혈관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낮에는 그 결과가 다리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밤에 누우면 그 물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신장은 그 물을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이럴까요? 그 답은 자율신경계에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박수도 느려지고 순환도 느려집니다. 낮 동안에는 느껴지지 않던 작은 불균형들이 밤에는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에도 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최민호라는 63세 남성 환자는 매일 거의 정확히 새벽 2시에 깬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랬습니다. 소변이 정말 마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 미묘한 느낌 때문에 다시 잠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고 건강을 위해 지나치게 싱거운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한 번도 완전히 긴장을 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통증도 없고 열도 없는 아주 조용한 만성 염증입니다. 이런 염증은 방광과 그 주변 신경을 먹여 살리는 작은 혈관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신경은 더 쉽게 흥분하고 필요 이상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 이해합니다. 문제는 소변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스템의 예민함입니다. 그런데 이 예민함을 해결하려고 물을 더 참거나 더 싱겁게 먹거나 잠들기 전 화장실을 반복해서 가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시스템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께 조심스럽게 권해온 아주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도 아닙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컵입니다. 그 물에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을 넣습니다. 맛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양입니다. 가능하다면 얇은 레몬 한 조각을 넣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들어가면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순환이 좋아지고 몸은 서서히 안정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주 작은 소금은 물이 혈관 안에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삼투압을 안정시키고 방광을 자극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향 때문이 아니라 미세 순환과 조용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74세의 한동수 씨는 이 방법을 일주일 실천한 뒤 훨씬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처음 느낀 변화는 화장실 횟수가 아니라 아침에 머리가 맑아진 거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주 후 그의 야간 배뇨 횟수는 4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어떤 날은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시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약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물이 몸에 흡수되고 분배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제가 꼭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안심하려고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는 습관입니다. 이 행동은 방광을 더 예민하게 훈련시킵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신호를 보내도록 가르치는 셈입니다. 방광이 자연스럽게 일하도록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 오래 앉아만 계신다면 잠자기 전에 가볍게 걸어 다리를 풀어주고 종아리와 발목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누웠을 때 갑작스러운 체액 이동을 줄여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두려움으로 몸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해로 몸을 안정시키십시오.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잠을 허락합니다. 물론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허리 통증, 발열, 소변 볼 때의 통증, 혈뇨, 다리가 심하게 붓고 누우면 숨이 찬 경우,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면서 극심한 피로가 동반될 때, 이미 신장 질환으로 진단받아 엄격한 수분 제한을 지시받은 경우라면 밤을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노년기의 건강 문제는 큰 병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진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적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드럽게 방향을 바꿔주면 몸은 더 깊은 잠과 가벼운 아침으로 답해줄 것입니다. 건강은 비싼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있습니다. 깊이 자는 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몸,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은 60대, 70대, 80대의 한국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숫자 하나, 1만 남겨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하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혹시 밤마다 뒤척이는 가족이 떠오른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밤이 따뜻하고 길고 평온한 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